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업들에서 철수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감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을지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동주 의원 연결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이런 플랫폼 업체들 산업이 이른바 이제 벤처 산업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산업, 이런 플랫폼 업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 기술이 보급되면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소비자들이나 사용자의 편익들이 증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게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기술과 대자본을 앞세운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네. 골목 시장에 소상공인들 업종에 침탈하는 문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헤어샵이라든가 꽃집이라든가 또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진출을 직접 하는 문제가 있었고 대리운전이나 카카오티 택시 같은 불공정 수수료와 관련된 거래 행위로 인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산업 성장 이면에 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좀 살펴보게 된 거죠.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 관련 피해 사례를 모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네. 사례 혹시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카카오 말고도 뭐 쿠팡이라든가 배민이라든가 뭐 야놀자 등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좀 불러서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주로 이제 과도한 거래 수수료와 광고료의 일방적인 책정, 이런 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였고 또는 플랫폼이 단순히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만 중개하지 않고 직접 가맹점들을 유치하면서 자사 브랜드를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 자사 가맹점들 위주로 일감을 몰아주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많은 좀 갑질 논란이 좀 많이 호소가 됐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과 공정위도 카카오에 대한 제재 및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제재하고 조사한다는 겁니까? 금융위 조사는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의 보험이나 증권에 대한 비교 견적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금융소비자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직접 그 플랫폼 내에서 금융 서비스와 연결해서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는 실제는 중개업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걸 하려면 금소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서 해당 업체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영업을 했다는 취지고요. 공정위의 카카오 조사는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플랫폼 업체로서 이게 다음 카카오가 16년도서부터인가요? 출자 총액 제한 기업으로 묶이면서 이런 계열사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K큐브 홀딩스라고 하는 진짜 이 김범수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시작된 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K큐브 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좀
의혹을 갖고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속성 자체가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방침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혁신의 성과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자본을 앞세워서 어떤 시장 독점의 결과로서 이 성과물을 독식해 간다,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어떤 이제 수익을 차트해 간다. 이건 좀 다른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또 플랫폼 업체들도 그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지속 가능하려면 공정한 시장의 환경을 좀 만들고 그에 수용하는 이런 좀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오늘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업들에서 철수하겠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 이런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카카오가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여론이나 규제, 국회나 어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상생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걸 내놓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생안을 뭐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내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뭐랄까, 저는 공정위의 엄정한 수사와 어떤 그 조사 내용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그 앞서 이제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큐브 홀딩스 있잖아요. 네.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은 카카오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네. 이전에 이제 어쨌거나 K큐브 홀딩스가 그런 금산 분리 규정을 위반을 했다면, 네. 그에 대한 그만큼 이제 재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법규 위반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참에 저는 이런 제도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공정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소유 구조에서의 법규 위반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부나 국회가 관련 법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규정을 좀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 기업이 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뭐 그 기업이 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에 거론되어 왔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통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당정이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 이용업체들 간에 표준 계약서를 좀 만들어서 서로 서면으로 교부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각종 불공정한 거래 유형들을 명문화해서 그걸 이제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그 법률 규정된 부분들을 위반할 때는 어떤 벌칙 규정을 어떤 벌칙을 내릴 것인가, 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담아서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하고 가맹점 본사하고 가맹점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다 포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존의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자들하고 가맹점들 간의 규율하는 부분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이 있고요. 네. 네, 이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이 특화돼 갖고 이제 플랫폼 이용자와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좀 규율하는 내용이 주된 대상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IT 기업이나 핀테크를 장려하고 지원했는데 다시 또 규제에 나선다는 것 너무 오락가락하는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물론 정부가 이런 새로운 기술의 IT 기업이나 핀테크를 현재도 장려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나 성장을 장려를 하는 방침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육강식의 어떤 그 무한 경쟁에 불공정한 이런 시장 구조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이 계속 된다라면 이렇게 새로 성장을 하거나 진출하는 벤처나 IT 업체들도 약자로서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정한 룰을 세우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플랫폼 업계가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뭐 100개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네. 정부가 좀 이렇게까지 이른바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때 그때 이게 골목상권 침해하거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너무 수수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현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사회적 합의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라면 어떤 그런 룰을 담은 법률을 먼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했다라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플랫폼 업계가 아직은 저희가 사실은 이런 코로나가 덮치면서 갑자기 성장을 했던 이런 좀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공정위에서도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성격 규정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절히 사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자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네. 좀 성장도 담보를 하지만 공정한 룰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민주당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그 각 상임위의 여야 간에 그 간사나 간사 의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감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 정도는 좀 그 내용들이 일정이 확정되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